안녕하십니까. 투익컨설팅 김인현입니다. 투익컨설팅은 올해도 디지털 성수준, 디지털 머추리티를 조사했습니다. 2022년 디지털 성수준 조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 일부 발췌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내용인데요. 진단을 왜 하게 되었나, 진단 방법은 무엇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 부문의 진단 결과를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공공 부문의 진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단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수준에 대해서는 아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생소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걸 왜 하게 됐느냐라고 하면 여러 컨설팅 회사들과 전문 리서치 기업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대상 기업의 90% 정도는 무엇인가는 디지털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들 중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하고 있는 기업은 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70%에서 85%는 실패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과정의 성과를 또는 성공 여부를 측정하고 있는 그 기업은 50%가 안 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탈바꿈은 그 단어가 뜻하듯이 현재 모습에서 목표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그거는 여행입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좀 긴 시간이 걸리겠고요. 지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필요한 것이 지도와 나침반이었을 것이고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도 디지털 탈바꿈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경쟁자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다음에는 좌회전할 것인지 우회전할 것인지, 또는 브레이크를 밟을 것인지, 또는 쉬어서 기름을 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찾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 텐데, 디지털 성수준, 디지털 머추리티가 디지털 탈바꿈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디지털 성수를 진단하게 되면 크게는 세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탈바꿈 투자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싶은데 이것은 ROI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ROI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인풋과 아웃풋을 비교해서 아웃풋이 인풋보다 우리가 목표한 기준 이상으로 큰가를 알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디지털 탈바꿈은 ROI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모습에서 목표 모습으로 얼마나 변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ROI가 아닌 다른 지표가 필요하게 됩니다. 어떤 지표가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라고 이제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많은 전문기관들은 디지털 머추리티 레벨, 디지털 성수준이 가장 바람직한 지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글로벌하게 앞서간 기업들은 디지털 머추리티를 반복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패 원인 중에 또 하나는 여러 조직에서 각자 조직의 관점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그러한 프로젝트들이 서로 통합이 안 되고 연관성이 떨어지고 또는 불필요한 과제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이 디지털 탈바꿈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한정되어 있겠죠. 한정되어 있는 예산과 인력과 시간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디지털 탈바꿈을 가장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 기준으로 디지털 머추리티 레벨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통 디지털 탈바꿈은 조직 내에서 경영진이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조직에서 디지털 탈바꿈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직별로 디지털 탈바꿈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 전체의 디지털 탈바꿈이 동일한 관점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목표와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그런 어떤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슬로건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설명과 논리가 필요할 텐데, 그 과정에서 디지털 성수준이 목표와 방향을 공유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디지털 성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트윗 컨설팅이 갖고 있는 디지털 성숙 모델은 트윗 컨설팅 자체로 개발한 것입니다. 이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트윗 컨설팅이 과거에 했던 컨설팅 프랙티스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숙 모델 개념은 소프트웨어 성숙 모델부터 나온 것이고요. 그것이 카네기 멜론 대학이 미국 국방성이 요청해서 만들어진 것이 Capability Maturity 모델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운영 관련해서는 ITIL이라고 하는 좋은 프랙티스도 있습니다. CMM에서 ITIL에서 Maturity라는 개념을 활용이 되었고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라고 하는 그 컨설팅 영역이 있는데,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부분에서는 어떤 점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냐면, 기업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을 바라봐야만 기업 전체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윗 컨설팅은 CMM 주로 EA에서 만들어진 프랙티스를 활용해서 트윗 컨설팅 나름대로 디지털 성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숙 모델을 만들 때 해외에서 통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 성숙 모델에서 사용하고 있는 GPO들을 참조했습니다. 트윗 컨설팅의 디지털 성숙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디지털 성숙 수준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성숙 수준을 측정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숙 수준을 영역과 수준을 나누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트릭스가 있는데요. 매트릭스는 뭐냐면 성수준을 측정되었을 때 그 측정된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 매트릭스가 필요합니다. 특정 영역의 수준이 만약에 레벨 1이다 라고 하면 다음에 할 활동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알고 싶다면 이 매트릭스에서 레벨 2에 있는 셀에 적혀 있는 값을 보게 되면 다음에는 우리가 할 일은 이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를 통해서 트윗 컨설팅의 성수준 측정 보고서에는 성수준이 현재 어디에 있다와 더불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워크와 매트릭스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실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하기 위한 질문서 120개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질문서가 메타 질문서가 있고 산업별 질문서가 있습니다. 메타 질문서는 모든 산업에 아울러서 적용할 수 있는 질문서인데, 이 질문서 적용해 보니까 산업마다 쓰는 용어가 달라서 그 산업에 쓰는 용어에 맞게끔 이 질문서를 이용해서 대답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메타 문서와 매칭되어 있는 산업별 문서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한 것은 이 메타 질문서를 토대로 만든 금융업종별 질문서, 공공 질문서 가지고 조사를 했고, 이 프레임워크와 매트릭스를 이용했습니다. 트윗 컨설팅 디지털 성숙 모델은 2018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과 공공업종 토대로 해서 현재까지 465개 케이스를 진단했습니다. 진단 과정에서 그 진단에 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체크리스트를 수정하거나 또는 이 18년 그러면 벌써 한 4, 5년 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기술 발전 또는 그 업계 비즈니스 제도 변화에 따라서 변경된 항목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왔습니다. 또한 이 모델은 트윗 컨설팅이 수행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컨설팅 프로젝트에서 금융과 공공 고객 대상으로 워크샵 형태로 진행해서 또 진행한 결과를 가지고 이 모델은 계속 업데이트 해오고 있습니다. 트윗 컨설팅의 디지털 성숙 모델은 그 영역과 도메인과 수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영역을 말씀드리면, 영역은 한 기업의 디지털 머티를 측정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라는 관점입니다. 기업의 한쪽 면에 치우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대상인 전체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봐야 되겠느냐라는 건데요. 6개 도메인으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입니다. 고객은 조직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확보, 유지, 강화 등의 활동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역량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것이고 조직과 직무,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석은 데이터 드리븐 엔터프라이즈 또는 데이터 드리븐 이노베이션 등을 하기 위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라는 관점이고 데이터를 자산하고 있는가, 데이터 활용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데이터 리터러시는 어떤 수준인가 그런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콘텐츠는 조직이 외부에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포함 또는 외부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하는 컨텐츠, 그러니까 영상이나 문서나 광고나 같은 것들이죠. 다시 정리하면 조직이 외부에 제공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생산과 마케팅의 활동을 측정하는 것이 콘텐츠 도메인의 질문입니다. 플랫폼은 조직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한 축은 조직과 외부의 조직과 얼마나 많이 커넥티드 되느냐,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 되느냐인데 조직과 사용자 연결 대상이죠. 파트너 또는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기 위한 연계가 자동화되고 쉽게 되고 또 서드파트에 누구라도 와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얘기합니다. 유연성과 확장성 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생태계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과거와 다른 점은 하나의 조직이 조직 내부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서드파티 또 파트너와 연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외부 당사자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요. 오픈 이노베이션, 엑셀레이팅 등을 측정하는 그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수준은 전체 조직 차원에서 디지털 탈바꿈 과제를 통합하여 적용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통합 수준까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그 상태가 되겠습니다. 레벨 5는 가치 수준인데 전체 조직의 디지털 탈바꿈이 달성되고 그로 인해서 가치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수준을 얘기합니다. 기획과 실행에 피드백 프로세스가 작동을 해서 디지털 탈바꿈이 계속 강화되는 상태입니다. 디지털 성수 매트릭스는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전체 수준과 영역별로 고객의 도입 수준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면 도입 수준이다. 확산 수준은 어떻게 하면 확산 수준이다라는 것을 6개 도메인의 4개 수준, 여기 앞에 그 준비가 빠져 있는 것은, 시작이 빠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해당된 그 어떤 항목들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6, 24 셀을 갖고 있는 매트릭스의 각각의 셀별로 이런 그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속 진단하면서 작년과 비교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비교하다 보면 조금 우리가 해석할 때 오해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면요. 비교의 한계인데 저희가 보고서에서 전년 대비 어떠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두 가지 어떤 비교할 때 비교 결과가 작년과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숙 모델을 저희가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되었다라고 하면 제도 도입에 따라서 데이터 영역의 질문이 약간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에 따라 항목을 바꿨기 때문에 전년 결과와 완전히 100% 신뢰도를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다.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진단할 때 저희 고객사 포함해서 여러 조직에게 참여를 권유합니다. 근데 참여하는 조직이 매년 달라집니다. 금융회사 같은 경우 2021년과 2022년에 참여한 회사 비율이 같은 경우에 64%였고요. 공기업은 56%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표본이 바뀌기 때문에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저희가 결과에 대해서 뭔가 우리 좀 결과를 해석할 때 생각할 점은 이 조사를 저희가 컨설턴트가 직접 나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설문지를 보고 작성자가 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실제 답을 해보면 이 설문지가 쉽지 않습니다. 내용이 잘 모르는 용어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용어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조직에서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담당자가 갖고 있는 업무 지식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결과를 제가 설명드릴 텐데 이런 그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융 부분의 진단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2018년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재앙률이 있지만 그 인정한다 치더라도 2018년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높은 수준을 볼 수가 있는 가치와 통합 수준이 2018년 같은 경우 10%였습니다. 불과 10%였고 43% 시작 수준이었으니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조직의 금융대사 조직의 약 절반 정도, 좀 크게 보면 절반 정도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2022년에는 확산 이상이 전체의 53%로 증가했습니다.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준이랑 다시 얘기하면 전체 부서가 무언가 디지털 과제를 하고 있는 수준 이상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대상 조직, 설문조사에 응답한 조직의 절반 이상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전체 조직에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성수준을 바라보면요. 은행, 보험, 증권, 카드 캐피탈 이렇게 구분해서 본다면 은행이 3.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카드 캐피탈, 그 다음 증권, 그 다음 보험입니다. 카드 캐피탈 같은 경우는 카드 회사와 캐피탈 회사를 구분해서 볼 수 있을 텐데 카드 회사가 많이 앞서 있고요. 캐피탈 회사는 좀 뒤떨어져 있는 편이라서 아마도 구분해서 본다면 은행과 카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준이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 대비 머추리티 레벨의 증가가 가장 큰 쪽은 증권인데요. 증권 같은 경우 마이데이터에 투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MTS 투자가 있어서 주로 그 데이터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오픈 파이낸스 관련된 성수준 향상 등이 증권을 끌어올렸다 생각이 듭니다. 보험은 수준도 낮고 이 성수준의 증가 속도도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보험이 좀 금융의 타 업종 대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좀 정체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금융 업종별 성수준의 격차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박스플라 다이어그램을 설명드리면요. 은행 업종 같은 경우 맨 위에 있는 4.8은 상위 25%의 값이고요. 맨 밑에 있는 2.0은 하위 20% 값입니다. 가운데 써 있는 3.4는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각 업종별로 그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 간의 격차가 큽니다. 이 격차는 저희가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하위 그룹 같은 경우 성수준이 더 좋아지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상위 그룹의 성수준이 점점 더 빠르게 하위 그룹보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되면 디지털화에 따라서 리딩 그룹과 그 다음에 팔로잉 그룹의 경쟁력 차이가 점점 더 크게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영역별 성수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와 분석형 성수준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생태계와 플랫폼 수준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콘텐츠 영역은 디지털화된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앱이라든가 고객에게 전달하는 콘텐츠가 디지털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점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분석은 데이터 전담 임원 CDO를 두기도 하고 또 데이터 분석 센터를 두기도 해서 분석 관련된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데이터 분석이 전체 업무에 미친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생태계 쪽은 그 해커톤 또는 엑셀레이터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아직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플랫폼은 데이터 오픈 뱅킹이나 마이데이터 같은 그런 그 프랙티스 도입되면서 금융회사들도 API 플랫폼 도입은 하고 있지만 API 플랫폼 위에서 서드파티가 연결되는 것은 아직
활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목되는 것은 몇 개 선도 금융사가 뱅크에서 서비스 또는 시큐리티에서 서비스 같은 금융의 코어 서비스를 API로 만들어서 쉽게 제휴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도가 성공하게 되면 플랫폼 영역의 성수준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의 디지털 성수준은 정체 상태입니다. 대상의 67%는 시작 수준이었고 33%는 도입 수준이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봐서 이 성수준이 더 좋아지기보다는 약간 더 낮게 조사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는 조사 대상 기업들이 바뀐 점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 생각되는 것은 저희가 사용한 설문지가 2019년보다 2022년 설문지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기술 변화, 제도 변화 같은 것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설문지가 달라진 것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한 거는, 그런 점들이 있긴 있지만 분명한 거는 공공기업들은 또 공공기관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전체 조직 차원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하고 싶은 하지만 실제 실행되는 부분은 크지가 않다. 왜 그럴까? 아마도 법 제도에 따라서 수행해야 되는 것이 공공기관의 어떤 피할 수 없는 제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제약사항 안에서도 제약사항을 지키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수준 격차를 알아보면요, 마찬가지로 박스 플러스로 설명해 드리면 상위 25%가 2.3, 하위 25% 1.5로서 격차는 크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공공부문 전반적으로 디지털 성수준이 낮기 때문에 격차도 크지가 않고, 과거와 비교해봐도 이 격차는 크게 늘어났거나 또 줄어들거나 하지 않고 일정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영역별 성수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과 분석 영역은 도입 수준이었고요. 콘텐츠, 플랫폼, 생태계 역량은 시작 수준이었습니다. 고객 영역에서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가 모바일 앱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분석 영역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어떤 용도로 활용하냐면 내부 리포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품질 관리 활동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운영하거나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좀 더 미리 예측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직 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공공부문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은 디지털 역량 확보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영역별로 성수준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전체적으로는 1.8점으로 시작 수준 후반이다. 공공부문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획하고 착수하는 단계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수준 진단 결과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수준 진단은 지금 우리가 어느 수준인가를 아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 수준이 어떻구나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질문,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나,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이 두 가지를 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레임워크이라는 것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DTF는 원래는 회사마다 각자의 고유한 DTF를 가지는 게 바람직하지만 투이 컨설팅에서 이걸 조사할 때는 회사마다 별도의 DTF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범용 DTF를 적용했습니다. 조직의 개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진단 결과를 활용하실 때는 좀 참고해야 되겠고요. 범용 DTF를 적용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똑같은 틀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들과 성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벤치마킹 할 수 있다. 범용을 쓰게 되면. 그렇지만 조직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요. DTF는 두 가지 구성됩니다. 디지털 머처리티 모델과 디지털 이니셔티브 매트릭스인데요. 디지털 머처리티 모델이 해주는 것은 이거죠. 각각의 영역별로, 도메인별로 성수준이 어디에 있다 진단해주고 진단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 또는 경쟁 기업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부분에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우리 목표는 무엇이다,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 머추티 레벨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는 것이 디지털 머추티 모델이고요. 목표를 설정했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궁금한데, 그거는 디지털 과제 매트릭스가 해결해 줍니다. 각 목표를 설정을 하면 해당되는 설정 목표마다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 목표가 달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디지털 과제 매트릭스가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럼 그 매트릭스 토대로 해서 과제를 도출하고 과제 수행을 하고, 과제 수행을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6개월, 1년에 한 번씩 다시 머추티 레벨을 진단하고 이런 사이클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목표 설정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면요. 디지털 탈바꿈 목표 설정은 성수준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영역별로 설정하고요. 보통 1년 단위로 설정합니다. 고려사항은 목표 수준은 현재 수준의 다음 수준이 목표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단 결과 현재 수준이 레벨 2 도입이었다면 1년 뒤 목표 수준은 레벨 3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현재 레벨 2이지만 레벨 4로 정할 수도 있긴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점은 6개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를 다 같이 높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6개 영역은 서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플랫폼이 잘 되어 있어야만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또 디지털 역량이 확보되어 있어야 데이터 쪽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할 점은 6개 영역의 수준을 다 비교하고 그 중에서 수준이 가장 낮은 영역부터 먼저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목표 잡을 때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려할 사항은 우리의 성수준이 경쟁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쟁사보다 차이가 많이 뒤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영역이 있다면 해당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우선순위를 높게 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표 수준이 정해지면 어떤 일을 해야 목표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까를 이제 우리가 답을 줘야 되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디지털 과제 매트릭스입니다. 디지털 과제 매트릭스에는 6개 영역에 대해서 고객 쪽에서 도입순이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면 도입순이다 라는 것을 해당되는 셀에 전부 적어 놓은 것이 디지털 과제 매트릭스입니다. 디지털 과제 매트릭스는 디지털 성수준을 측정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수준 측정한 다음에는 예를 들면 생태계형을 조사해 보니까 확산 수준이었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생태계형의 다음 목표는 통합 수준이다라고 정할 수 있겠죠. 그럼 생태계가 확산해서 통합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게 궁금한데, 그렇다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디지털 과제 매트릭스의 생태계와 통합이 만나는 이 셀에 적혀 있는 일들이 생태계의 성수준을 통합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적혀 있는 것들, 이런 과제를 수행하면 통합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져와서 적은 다음에 적혀진 과제를 보고 조직의 업무 환경에 맞도록 맞춰서 다시 한번 정규화 또는 상세화하게 되면 그것이 디지털 탈바꿈 과제가 도출되는 결과가 됩니다. 디지털 성수준을 조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이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기조사가 있고 전문가 조사가 있습니다. 자기조사 같은 경우에는 투일 컨설팅에서 제공하는 설문지를 이용해서 스스로 컨설턴트 도움 없이 조사해서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드리는 것이고요. 전문가 조사는 두 가지를 더합니다. 하나는 이 성숙 모델에 나와 있는 설문지와 과제 매트릭스나 적혀진 내용들이 해당 기업의 특성에 맞는지를 검토하고 해당 기업의 용어를 써서 또 해당 기업의 상황에 맞는 과제를 정해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레임워크를 해당 기업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일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정할 때는
스스로 하기보다는 이 디지털 성수 모델을 잘 알고 있는 컨설턴트가 투입되어서 같이 일을 하면서 워크숍 형태로 디지털 성수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필요한 교육과 설명회를 컨설턴트가 진행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조사와 전문가조사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방법을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이 컨설팅이 수행한 2022년 디지털 성수준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별도 저희가 책자화해서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조사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은 투이 컨설팅 디지털 연구소의 정소영 소장에게 이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본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댓글을 읽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